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내가 예전에 비해서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요. 올해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줄 거는 머리에 좋은 또는 머리카락에 좋은 식품 12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앞에 그 화면 잘 보셨죠? 제 머리 상태가 그 정도 되거든요. 예, 제가 지금까지 내 머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쓴 적은 없었거든요. 예전부터 내 머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머리에 좋은 또는 탈모 예방을 할 수 있는 12가지를 올려놨더라고요. 봤더니 비건이야, 비건? 으에! 비건? 베지테리안? Oh no. Balanced meal. Yeah. No vegetarian. No vegetarian. Balanced meal. 균형 잡힌 식사. 중요하죠. 혹시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살 뺀다고 해보신 사람 있으면 아마 그런 경험 해봤을 겁니다. 며칠 만에 몇 킬로를 뺐다. 근데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그때는 별로 이런 영양 있는 이 식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조금 먹고 운동하고 그것만 했었는데 그래서 많이 빼기도 했었는데 그때 살 뺐을 때는 이 피부가 완전히 빈티나게 보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살 뺐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보기 좋게 빠졌고 그걸 봤더니 이 먹는 것에 이 식품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뺀 사람과 먹을 걸 잘 먹은 사람과의 어떤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방이나 고기 같은 걸 안 먹는데 이 얼굴이나 이 피부에 콜라겐 같은 게 20대 초반부터 없어진다. 20대 초반부터 뭐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꽤 빨리 없어지면서 그거를 이제 콜라겐을 생성하게 만드는 뭐 비타민 C를 흡수할지 아니면 콜라겐 어떻게 바른달지 주사를 맞은달지 어떻게 해서 아주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그 식품에 대한 그 어떤 영양학적인 거에 대한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연예인도 봤더니 살은 엄청 뺐는데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 잘 뺐는데 어떤 영양학적인데 어떤 신경을 써서 얼굴이 탱탱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투자 쪽을 원하는 거죠. 살도 빼고 건강에도 보이고 그런 쪽인데 그러려면은 골고루 자기 몸에 맞게 골고루 not vegetarian, vegetable, balanced meal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No.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또 물론 단기간 내 폭풍 다이어트에서 빠져요. 살은 분명히 빠지는데 금방 요요가 올 가능성이 많고 또 어, 나중에 또 안 좋은 결과를 그렇게 해서 계속 쌓이게 되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영양학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몇 번 해봤으면 이제 서너 번째는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11월 달 안에 70kg를 유지하고 12월 안에 올해 안으로 65kg을 만들면서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들려고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일종의 경험이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또 운동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균형 잡힌 음식을 영양을 먹는 대신 그렇게 먹으면은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또 찔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운동이랑 같이 밸런스드 민 그 조화롭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그 머리에 한번 그러니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머리에 어떤 그 영양제를 막 주사해가지고 한 4, 5개월 만에 머리숱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최우수단이고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보면 4개월에서 5개월 걸리는데 여기 봤더니 12가지 머리에 좋은 음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 겨울 한번 제가 경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머리에 신경 쓰면서 머리 음식을 가려가면서 막 신경 쓴 적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는지 한번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좋은 식재로 해서 12가지가 나왔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이 기초이자 탈모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바로잡아야 할 규칙 1조와 같다. 균형 잡힌 식단. 좋은 음식은 해산물과 녹황, 색 채소,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식물성 단백질 중심의 식단이 꼭 먹어야 할 식단이고 가공식품과 동물성 기름, 술, 담배는 피해야 할 음식으로 꼽힌다. 건강하고 튼튼한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3대 필수 요소는 모발의 성장과 발효, 비듬 방지, 모발의 윤기 제공 각각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이 이 모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몸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꼭 중요한 거겠죠. 규칙 1조라고 한다는 거. 혹시 이제 내 머리에 좀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 민간 차원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모발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한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머리카락의 성장과 그 발육의 기본적인 영양이라고 하는데요. 단백질 먼저 보게 되면 모발은 케라틴, 모발은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보면 모발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은 위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모세혈관을 통해 케라틴이 만들어지는 모낭에 영양분을 제공한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비축하기 위해 생장기에 있는 모발을 휴지기 상태로 보낸다. 그 결과 2, 3개월 뒤에 탈모가 심하게 나타나고 모발을 당기면 쉽게 뽑히기도 한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필수 영양이죠. 이 머리카락이 단백질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위 속으로 넣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머리까지 가는데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되게 조금 먹잖아요. 조금 먹고 그러니까 살은 많이 빠지는데 잘못하면 머리카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단백질 지방이 없는 단백질 또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도 많죠. 콩이랄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그다음에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비듬과 탈모를 방지한다. 비타민 가운데 특히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모발에 관여한다.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모발에 관여한다. 비타민 A는 케라틴 형성에 도움을 준다. 앞에서 말했듯이 머리카락과 케라틴으로 되었는데 이 케라틴 형성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모발이 건조해지고 윤기가 없어지며 단단하게 유축이 된다. 비타민 D는 탈모 후 모발 재생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비타민 B가 충분하면은 머리가 계속 난다는 거겠죠. 연구 결과를 말해 주는 거니까. 그다음 비타민 A는 케라틴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다음 미네랄.
한방의 옛 전문 서적에는 미역과 다시마,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가 머릿결을 윤기 있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적혀 있고, 이렇듯 해초에는 모발의 영분인 철, 요오드, 칼슘이 풍부해 두피 신진대사를 높이는 작용한다.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은 모발 성장을 돕는다. 실제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탈모 가능성이 5배에서 10배는 높다. 저도 이걸 읽고 나서 이 미역이나 다시마류를 많이 근데 이런 거를 유의 있게 잘 봐야 돼요. 하루에 적당량이 있는데 전 좀 과하게 먹었더니 여기 이쯤에 갑상선이라고 하는데 목 주위에 있는 여기에서 호르몬이 나오나 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엔 이런 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먹었더니 무슨 편도선 걸린 것처럼 여기 막 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여기서 읽어봤더니 아마 여기에 너무 많이 과용을 해서 그렇다고 그런 증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할 때 조금씩 알맞게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가 특별히 아주 결핍이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영양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량 조금씩 골고루 많이 매일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이 머리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3대 필수 요소라고 한답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이 음식물에서는 무엇이 있나, 그리고 이 모발과 어떤 음식이 관련이 있나 보면 현미라고 합니다. 현미는 흰 쌀밥에 포함해 감자, 밀가루 음식을 나타내는 현미. 여기 있습니다. 현미가 딱 보면은 색깔이 흰 쌀밥하고 많이 다르죠. 이게 이제 도정이 많이 안 된 거. 여기에는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현미는 몸에 좋다고 하죠. 흡수가 이제 느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좋다고 한답니다. 변비에도 좋고, 미강이라고 보면은 현미는 그거 말고도 상당히 당뇨 예방, 다이어트 효과, 뇌기능 향상, 중금속 배출, 항암 효과, 노화 방지, 피부 건강, 혈관 질환 개선, 알레르기 예방, 여러 가지 좋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현미에는. 이걸 다 얘기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초 따라서 이들 음식 위주로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을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모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현미에는 함유된 풍부한 섬유질은 수분 함량이 높여 변비를 예방하고 인슐린 분비를 늦춰 당뇨 예방에 좋다. 어쨌든 간에 이 현미가 머리 탈모 예방을 하고 뇌에 관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이 검은콩은 상당히 되게 이로운 점이 많아요. 검은콩은 검은 깨로 대표되는 블랙푸드는 탈모 증상을 겪는 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재료다. 많은 선식 제품이 검은콩이나 검은깨를 핵심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탈모 방지에 좋기 때문이다. 검은콩에는 많은 아미노산 중에서도 모발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분인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다. 이 성분은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이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뛰어나다. 그리고 이 식물성 단백질이죠. 식물성 단백질. 그래서 탈모 예방 및 치료에 좋다. 혈액을 원활하게 해주고 머리카락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주어 탈모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 삶은 물을 이용해서 머리를 감을 때 마지막에 머리를 헹궈내면 도움이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검은콩이 아까 말했더니 머리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는데 그거에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검은콩. 그리고 눈에도 좋고, 그리고 노화 방지도 좋고, 검은콩이 생각보다 상당히 몸에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두뇌 발달에도 좋고, 레시틴에도 좋고, 그 다음에 블랙푸드가 상당히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검은깨. 검은깨는 지질 성분은 혈관과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용한다. 이외에도 검은깨는 리놀레산, 리놀린산 등 불포화 지방산, 아미노산, 비타민 E, 칼슘, 철분, 비타민 1, 2가 골고루 들어있어 모발 건강에 변천후 후 식품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검은깨는 주로 기름진 짜있는 식용 형태로 많이 섭취한다. 묵은 기름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오래된 기름은 버려야 돼. 참기름은 유효기간이 있어 버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유효기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은깨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효능 보면 변비 제거, 리놀레산 좀 나와서 신선의 음식이라고 알릴 만큼 예전에 아주 귀했다고 한답니다.
항산화 효과, 탁월하고 성인병 예방, 노화 방지 승력. 또 비타민이 스테로산, 피타노, 셀레늄, 비타민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산화 반응이 활성화하다. 검은깨도 상당히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마. 이게 다시마죠, 다시마. 이거를 이 다시마 좋은 거는 색깔이 이렇죠. 이게 다시마인데요. 이걸로 물에 불리면은 알긴산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마 해조류 중에서도 요오드 성분이 많은 다시마는 갑상선 활동을 높이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탈모 증상을 겪는 환자들에게 필수 음식으로 꼽힌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부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먹었거든요.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탈모 경험자는 다시마의 식인섬유 100%를 이용하면 염분을 완전히 없애고 섭취하게 되면 중요하다고 말한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탈모 예방에 매우 좋다고. 비타민, 단백질, 칼슘, 요오드 성분이 다량하며 과복용, 갑상선 기능 저하. 하루에 8g. 하루에 8g이라는 게 상당히 조금이거든요. 이것도 상당한 무게가 있습니다. 여기 또 여기서 그 해조류 특유의 알기산인가 그게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조금이죠. 8g이면. 요거 반 정도 될까 말까. 상당히 조금이에요. 근데 저는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요오드가 이 머리, 모발에 상당히 관련이 된다는 거죠. 다시마. 필수 음식으로 꼽힌대. 필수 음식. 그럼 녹차. 요게 녹차입니다. 요게 녹차. 국산 녹차죠. 이게 마트에서 파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사온 건데 맛이 조금 비릿해요. 녹차 앞에서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항안드로겐 특성을 갖는데 이 성분은 탈모 방지에 효능이 있다는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 발표 후 탈모 경험자들 아낌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 녹차에 대량 함유된 비타민 A, B, E 성분은 두피 건강에 신경 쓴 사람에게 호감으로 작용한다. 모발과는 상극인 카페인 성분은 녹차에도 있지만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에 비해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 제가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 커피를 안 마셨어요. 커피를 안 마시고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신다. 왜냐면 이 녹차가 커피보다는 카페인이 훨씬 더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에는 커피가 별로 안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녹차에도 보면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칼로리가 없어서 다이어트에 좋다. 그 다음에 항암 효과, 치매에 대한 예방, 알레르기 억제, 피부 노화 억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방지, 각성 효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 달걀 노른자인데 달걀 보면은 흰자하고 노른자 위가 있지 않나요? 요거? 아, 맛있어. 지난번에 말했듯이 달걀 보면 흰자하고 노른자가 있는데 머리에는 노른자만이 좋대요. 흰자하고 같이 먹으면 아무 작용이 없고 흰자는 이제 단백질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근육을 만들 때 좋겠죠. 달걀 노른자. 달걀은 주시하다시피 흰자와 노른자를 구분해. 근데 공교롭게도 달걀 노른자는 모발 생육에 도움을, 흰자는 모발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 노른자에는 비오틴이라 불리는 비타민 B그래서는 비타민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데 비타민은 건선, 탈모증, 지루성 피부, 비듬, 아토피성 피부염 등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다. 무정란보다는 유정란이 훨씬 더 좋고 계란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준 혈대 콜레스테롤 성능을 맡는다. 레시틴은 비타민 F라 불리는 필수 지방산과 인, 콜린, 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달걀 노른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상당히 이제 영향력 있는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계란 최대 수입국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계란을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계란 이제 머리가 보면, 뇌가 보면은 계란 노른자가 갖고 있는 그 성분하고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대요. 뇌활동 증진, 두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는 작용. 그러니까 걔랑 노른자가 영양가가 많으니까 물론 많이 먹으면 이제 살이 찐다고 하는데 적당히 하루에 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물입니다. 물은 물 같은 경우에는 탈모인의 생활 수칙 가운데 물 2리터 이상 섭취가 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체내 모폐물로 인한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가 있다. 물은 아침에 일어난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운동 1시간 전 한두 컵, 15분 전 한두 컵, 운동 후 한두 컵, 잠자리에 들기 한두 컵 정도 해서 하루에 꼭 탈모 예방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2리터 정도는 마셔야지 좋다고 한답니다. 물만 잘 마셔도 몇 개월 동안 잘만 마셔도 피부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하더군요. 물. 그 다음에 하소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낯설은데요. 냄새는 조금 약한데 제가 이거를 하소에 대해서 한번 한약재인 하소는 동의보건의 순환기 계통의 질병인 일체의 우혈 월기 회복에 좀 흰머리를 검게 난다고 적혀 있다. 하소의 체내에 산소를 전달하는 물질은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되어서 신진대사에 원활한 공급을 하고 산소의 원활한 공급인 만큼 하소는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재료인 셈이다. 그러나 이제 태음인은 잘 맞지 않고 그래서 한방에서 상해 후 먹으라는데 이걸 먹고서 구토를 한다거나 두통이 있으면 안 좋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한테 괜찮은데 하수도 백하우스가 있고 적하우스가 있는데 이거는 백하우스입니다. 하얀 거. 이거 말린 거죠. 빠진 머리를 다시 나게 하는 흰 머리를 검게 하고 검은 머리를 바꿔준다고 하네요. 탈모 관련 제품에는 꼭 들어간다고 하는 한약 재료인 하수. 백하소와 적하소는 아닌데 백하소가 탈모와 흰머리에 좋은 약재이고 적하소는 독성이 있어 법제에서 소량 한방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3대 명약 중 하나로 꼽히는 하소는 진시황이 먹었던 불로초 중에서 하나로 탈모 흰머리를 잡아주고 얼굴 혈색을 밝게 돌려준다고 한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또 실험 한번 해봤죠. 근데 이 하소를 여기 봤더니 아주 기능이 많아요. 인삼처럼 많은데 하소를 막 이렇게 삶는데 와 냄새가 제가 처음 맡아본 냄새예요. 근데 냄새가 막 그 냄새를 맡아봤더니 무슨 카레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무슨 땅콩 냄새 같기도 하고 아주 냄새가 좋아요. 한약재 냄새 중에서 좋은데 다 끓이고 나서 그걸 또 마셔봤어요. 그랬더니 향기만큼 맛도 좋더라고. 땅콩 맛 비슷하게 나기도 하고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데 맛이 되게 감칠맛, 입맛을 되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소가 또 인삼도 보면 향이 독특하잖아요. 맛도 있고. 근데 하소 이것도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하소 보면은 검은 머리를 희게 해주고 빠진 머리를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두 발에는 상당히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비싸더라고요, 이게. 하소가. 그 다음에 호두는 여기 질 좋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호두는 비타민과 미네랄 덕분이다. 동의보건은 호두는 몸을 튼튼하고 피를 윤탁하게 하며 기혈과 하초 명분으로 보호한다고 적고 있다. 단백질과 인체의 필수명인 불포화 지방이 쭉 되어 있고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는 작용을 한다. 머리를 검게 윤기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먹고 있는데 머리가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은 그렇게 막 윤기가 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막 푸석푸석 했었는데 물론 잠자고 나면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잣입니다. 잣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줬죠. 잣. 이걸 까면 요게 나오죠. 시력 강화와 빈혈에 좋은 비타민 E는 머리카락이 빠진 사람이 섭취하면 모공이 단단해지고 탈모가 호전되어 머리를 윤기 있게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있다. 잣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솔잎. 특이하게 솔잎
솔잎은 이제 산에 가면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데 주의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농약이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솔잎은 겨울철에 따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봤더니 5월에서 6월달 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새솔잎. 솔잎은 비타민, 칼슘,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동의보관에는 솔잎을 풍습창을 다스리고 머리털을 나게 하며 오장을 편하게 하고 곡식 대용으로 쓰인다. 그 효능이 적고 있다. 그래서 이 솔잎도 보면은 예전에는 거의 신선식품이라고 여겼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실팔티민산이라고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그런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탈모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불로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것이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이거 구기자 말린 건데, 그 방울토마토 비슷하게 생겼는데 말리면 이렇게 되죠. 구기자도 이렇게 마시면 좀 구수한 맛이. 구기자는 신진대사를 도와 결과적으로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피 건강을 민감한 탈모 증상을 겪는 이들에게 구기자를 좋아하게 하는 이유다. 진시황은 불로초라고도 불리는데, 진시황이 구한 불로장생 3가지 처방에 쓰이는 약재 중 구기자가 들어있고 죽을 때까지 먹었다고 한답니다. 하늘이 백성에게 내려준 과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다고 한답니다. 그 256살까지 산 사람 이청훈도 구기자는 자기가 이제 연구한 어떤 약초 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기자는 신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한답니다. 신장기와 우리 여기 신장 2개 있죠. 그 다음에 모발이 좋은 음식은 해산물, 녹황생 채소류, 과일류, 단백질류. 그 다음 기타 물 하루 2리터, 녹차, 꿀, 솔잎. 그 모발에 나쁜 거는 가공식품, 라면, 햄버거, 피자, 빵, 단음식, 콜라, 설탕, 케이크, 생과자, 아이스크림, 기타 지나치게 맵거나 짠 음식, 동물성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 술, 담배 등 여러 가지가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충 12가지 정도 됐는데 12가지를 올 겨울 내에 다 복용할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나나. 한 가지 그 하수 하나가 아니라 12가지나 됩니다. 12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한 4개월, 3, 4개월 계속 복용할 수 있습니다. 현미, 검은콩, 검은깨, 다시마, 녹차, 달걀, 노른자, 물, 하수, 잣, 호두, 솔잎, 구기자 이런 식으로 12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복용할 생각입니다. 다 이제 머리에 관련된 건데, 머리카락에 관련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딴 데도 상당히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 겨울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 피부가 조금씩 가끔 가다 보면 노랗게 변하는데, 역시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 채소를 많이 먹으면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더 한번 심하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변하나.